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결국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내용이죠. 네, 마지막에 수급이 조금 분발하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뒤집지는 못했고요. 자, 오늘은 삼성전자가 좀 떨어졌고 그 외에 나머지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2차전지를 필두로 또 바이오 종목도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조선주 같은 종목이나 자동차들은 올라왔는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시총이 좀 멀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고 자동차 종목군들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ST7 쪽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올랐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지켜지는 부분들은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아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감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2차전지 관련주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더 많이 식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들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내용들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 먼저 보도록 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저가죠. 네, 오늘 종가가 저가입니다. 이런 개떡 같은 일이 생긴 거죠. 네. 자, 이게 내일 이제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일단 또 밀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가 떨어졌다는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 좋죠. 내일은 배당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좀 생기겠죠. 물론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밀어 올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 대다수는 3월 결산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이 내일은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을 경우에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마지막에 매수를 열심히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도 압박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라면 개인들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시점이나 또는 실망감에 대한 그런 표현으로 매도를 강하게 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더 커졌어요. 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거의 종가가 저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포인트가 이제 2시부터 지지점을 좀 잡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반등을 세게 하지 못했다. 1시경에 나온 이 매물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내용 살펴보시면은요. 기관들이 금융투자의 매수가 이제 주를 잃었네요. 연기금은 살짝 매도했고요. 그래서 금융투자가 1,4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와줬고,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다가, 네, 이 2시 한 10분, 20분, 2시 한 30분경이라 봐야 되겠죠? 요 시점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포지션을 순매수로 바꿔주긴 했는데, 개인들 매도가 조금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래서 막 집어 던지는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게는 부담감이 좀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들이 팔아먹는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은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왔거나 또는 이제 아니다 싶은 것도 이제 집어 던지는 거겠죠.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던지는 모양새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투매성 움직임일 수도 좀 있겠는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코스닥 쪽에 거래 대금이 6조 5천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6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거래가 더 많이 줄었어요.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물론 연말이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지금 크리스마스까지 붙여가지고 연말에 그냥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거래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이거 빨리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요, 대체적으로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4% 하락해서 마무리됐고요. 하이닉스는 올라서 끝났습니다. 0.9%. LG에너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전지하고 바이오는 다 내렸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올랐죠. 현대차, EUP도 오늘 1.4% 올라왔고요. 그리고 기아도 오늘 2%대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은행주는 또 빠졌어요. 은행주, KB금융, 신한지주, 그 다음에 네이버도 오늘 하락했고요. 근데 조선주는 또 올라오면서 현대중공업이 10위권으로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고려아연이 지금 뒤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오늘 7.5% 올라오면서 신한지주를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의 약발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시면은 뭔가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네, 은행주들이나 금융섹터들 전체로 다 밀렸습니다. 얘들은 3월 결산이기 때문에 3월 배당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당장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없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밀렸고요. 한국조선해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SDI, LG와 이런 것들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하나오션 하나 띡 올라갔죠. 삼성중공업 올라갔죠. 올라간 거는 보면 다 대부분
조선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이 좀 우세했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은 알테오젠하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신성대테크 갑자기 튀어 올라온 이런 정도가 오늘 반등 포인트가 좀 있었는데, 자, 이체전지가 워낙 크게 빠졌죠. 에코프로 BM이 4.68, 에코프로가 4.5%, 그 다음에 엔캠 6%대 이렇게 하락이 됐고요.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올라온 거 없었죠. 오늘 대부분 다 떨어졌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코스닥 쪽은 일단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상황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락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죠. 등락 현황은 일단 거래소 먼저 좀 볼게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2개 상승에 592개 하락입니다. 302개면은 아까 낮에하고 똑같네요. 그죠? 아까 낮에는 301개였나?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는데 뭐 특별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낮에 장중 시황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네, 499개 상승, 1150개. 이것도 하락이 더 늘어났네요. 그래서, 요것도 조금은, 네, 안타까운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함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로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코스닥이나 거래소나 전부 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늘어나는 형태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590개면은 한 1700개쯤 네, 밀렸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한 900개 정도가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500개, 800개, 한 100개 정도가 더 밀렸다고 보셔야 되겠네요. 자, 상승률 볼게요. 자, 상승률 먼저 보시면 파인메딕스, 요거는 이렇게 많이 밀려서 끝나버렸네. 액션스퀘어, 이엔셀, 뭐 이런 올라간 종목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형주나 개별적인 성격의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반등이 좀 있었고요.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약합니다. 25개밖에 안 되고요. ETF도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지만 네, ETF 섞여 있네요. 24개 정도가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좀 되겠네요. 썩 좋은 흐름들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조선기자재 쪽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쭉 내려볼게요. 2.16입니다. 아침하고 비슷하죠. 아침에 2.04였는데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자, 하락률 같은 경우 보시면 골든센츄리, 그 다음에 엔젠바이오, 메디포스트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하락세가 좀 있었고, 낙폭은 11개 정도. 뭐, 이것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3.13. 근데 이건 늘어났네요. 아침에 2.7 정도였는데, 낙폭은 더 커졌어요. 그러면은, 2.1이고 3.1이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좌가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태. 저는 확인해 보니까, 네, 24일 마감 시점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한 0.05, 0.1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 움직임들이 좀 좋았기 때문인 것 같다 생각되고요. 오늘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T7이 주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분들 대부분 다 올라왔고, 삼성전자 하나 떨어지긴 했는데 그 외에 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나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요. 그 외에 뭐 하이닉스나 기아, 현대차 뭐 등등등은 전부 다 플러스 나왔기 때문에 오늘 계좌는 저는 그래도 플러스 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끝났습니다. 뭐 특별하게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지루했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좌는 조금 올랐다. 네, 근데 올랐다고 티를 내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어디 가서 우동 한 그릇 사 먹을 정도도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기는, 그 정도는 더 넘겠군요. 아무튼 조금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보합이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5% 안쪽에 여러분들 계좌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기관 쪽은요, 알테오젠,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아, 현대차, 자동차죠, 바이오 이런 쪽으로 올라간 쪽으로 좀 집중해서 매수가 좀 된 것 같고요. 매도 같은 경우는 파인메딕스 신규 종목이니까요. 그 다음에 미국 서학개미라는 ETF도 있습니까? 네, 이건 또 뭐지? 이건 매도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매도를 쳤네요. 자,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쪽, 그 다음에 삼성전자 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 입장에서도 알테오젠, 하이닉스 뭐 등등등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여기서는 금융투자가 삼성전자를 매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투신 쪽, 네, 투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금이 팔았나요? 연기금이 조금 팔았군요. 요거 팔아먹은 거 조금 있었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관 쪽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매도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 외국인 쪽 입장에서는요, 하이닉스 쪽에 매수를 집중해줬고요.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게 잠정 집계에서는 50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확정에서는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매도 규모가 크진 않고요. 대신에 그 금액들이 하이닉스로 다 굴러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네요. 신상
델타테크 매수 있고요. 요것도 뭐 계속 갈라나요, 또?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네, 하나오션 이런 쪽으로 이제 자동차, 조선 이쪽으로 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얘네들이 올라가는 거는 고환율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도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조선하고 자동차 이쪽에는 환율의 영향, 그 다음에 반도체도 환율의 영향 받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하고 좀 다른 의미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는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가 주를 이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DI 같은 경우 특히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고요. KB금융 같은 거 팔아먹었다는 것도 조금은 네, 고민해볼 만한 내용일 것 같아 보입니다. 걔네들은 뭘 많이 팔았을까요? 하이닉스 많이 팔고요. 알테오젠, 기아 얘네들도 이제 시총 상위에 있는 것들 많이 팔았군요. 그 다음에 SDI를 또 많이 샀고요. 서학개미,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매수를 좀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매수를 아직도 하고 있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내일 그 다음에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이틀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특정한 어떤 변동성이 좀 없고, 잘 넘어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일은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배당락이 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좀 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면 개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락을 통해서 만약에 배당금보다 더 많이 주가 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배당금 받았다 셈치고 그 가격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종목 선별은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오늘 저녁 9시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잘 나갔었던 환율 이야기들 또 한번 살펴보고요.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따가 9시에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